안녕하세요. 오늘은 물냉이 창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물냉이업을 현재 하고 있으며 9년 차입니다. 5년 정도 하다가 다시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어 가네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주관적인 것이니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물상이든 물냉이든 하시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물일은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결과는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본인이 하려고 하는 업종에서 최소 1년은 일해보고 그 다음 창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물상이든 물량이든 물건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배워지는 것들이 아니죠. 가끔 한두 달 배워보시고 창업하시는 분들 볼 때가 있는데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경험도 부족하고 일에 대한 노하우도 없는 상태에서는 내 밑바닥이 금세 드러나 버립니다. 모든 자영업자들도 그러하겠지만 고물상이나 물량이도 철저한 준비와 운영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작해도 생각만큼 안 될 때가 많아요. 매장 하나 오픈한다고 그냥 나에게 돈이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란 소리입니다. 먼저 자영업을 시작하시려면 영업이 되어야 합니다. 영업에 자신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운영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물건을 사지 말지 정하는 것, 사온 물건을 어떻게 분리 작업을 하며 그 중에 돈이 되는 것들을 얼마나 뽑아내는지 등등 운영 방법들이 다 다르죠. 지금까지 제가 물냉이 일을 하면서 제가 터득한 저만의 운영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냉이 하면 먼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 P와 PP입니다. 다른 물냉이집 데이터들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전체 품목의 50에서 65% 정도 나올 겁니다. 50% 정도 나오면 적게 나오는 편이고 65% 이상 나오면 많이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딱따이가 20% 내외로, 페트병이 20% 내외로, 나머지 5% 정도가 아크릴 PC 등등입니다. 제가 새로 시작하면서 사용한 운영 방법은 P와 PP의 비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대에 담아 놓은 물냉이는 안 사고 눈에 보이는 발화 물건만 사러 다녔어요. 처음에 시작한 데이터를 보면 PEPP가 90%, 딱따이가 9%, 나머지 1%가 페트병과 PC 아크릴 등등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영한 첫 번째 이유는 폐기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마대 안에서 폐기물이 너무 나오는데 손해가 너무 심해요. 폐기물 값만 보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폐기물을 인건비를 써서 고른 겁니다. 인건비를 들여서 고른 물건을 돈을 받고 팔아야 하는데 오히려 돈을 내고 버려지게 되는 거죠. 폐기물, 인건비, 시간 다 고려해보면 엄청난 손해인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혼자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돌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발화 물건을 싣게 되면 실는데 40분 정도 내외로 걸리고 내려서 정리하는데 40분 정도 내외로 걸립니다. 이동시간 제외하고 1시간 20분 정도면 한차 선별이 끝나요. 하지만 마대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대 물건을 가지고 오게 되면 실는데 30분, 내리는데 20분 내외로 내릴 수 있습니다. 시간 차이는 한 30분 정도 차이 나는데 30분 정도 더 빠르죠, 마대 물건이. 문제는 마대자루 선별하는 시간은 30분으로 안 됩니다. 한 200kg 정도 마대를 사왔다고 치면 200kg 선별하는데 2시간도 더 걸릴 때가 많아요. 물론 마대 안에 물건이 깨끗하면 그만큼 빨리 하겠지만 그렇게 깨끗한 물건 찾기는 힘들죠. 물론 여기에서 폐기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자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한 명 두고 둘이서 하게 됩니다. 차도 한 대 더 마련했습니다. 그 직원은 전에 저와 같이 일을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 어느 정도 스타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명이서 시작하다 보니까 발화 물건만 싣는 것이 힘들어졌어요. 물량이 모자란 거였어요.
그래서 마대에 담긴 물량도 어느 정도 확보는 해야만 했습니다. 물량 확보를 하는 와중에 마대에 담긴 비율이 50% 이하, 발화 비율이 50% 이상 그런 물건들만 확보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다음에 데이터를 보면 PPP 비율이 80%, 딱딱이 10%, 페트병 5%, 나머지 5% 이렇게 되더군요. 나름 작게 하면서 성공적이었어요. 물론 발화 물건을 사려면 단가를 더 줘야 하지만 마대 많은 물량이 적은 단가로 사와서 폐기물 나오고 인건비, 시간 생각하면 더 낫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페트병은 저처럼 작은 업체에서는 정말 마이너스 품목입니다. 물냉이 마대에 돈 주고 사와서 선별하고 다시 실어서 가져다 줘야 하는데 시간도 시간이고 무게도 안 나가고 부피는 크고 단가도 쌉니다. 하지만 물냉이 큰 업체에서는 보통 페트 압축을 하죠. 페트 압축을 하면 와서 가져가고 단가도 더 비쌉니다. 큰 업체는 컨베이어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별 작업도 훨씬 수월합니다. 딱딱이는 그나마 와서 실어가니까 조금은 더 나은 품목이죠. 가격은 역시나 쌉니다. 하지만 딱딱이는 재질별로 스크랩을 만들어주면 단가는 배로 뛰어요. 물론 작업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게 함정이죠. 남는 시간에 저는 딱딱이 스크랩 작업을 합니다. 인건비 정도는 더 건질 수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 딱딱이는 그냥 넘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폐기물을 다른 품목에 섞어 먹지 말고 그냥 버리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물건을 정말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단가 조정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 맞은다고 양심까지 쓰레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출퇴근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7시 출근, 5시 퇴근으로 1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3시에 퇴근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길면 물론 그만큼 돈을 더 버시겠죠. 하지만 사람이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거지 돈을 벌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여가 시간이나 가족과 함께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버는 돈이 정말 버는 돈이지 늦게까지 하면서 버는 돈은 이 사업체로 돈을 버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랄까 투잡 같은 개념으로 접근해서 버는 돈?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이건 본인 선택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고물상이든 물량이든 절대 만만히 보고 덤빌 종목은 아니니 마음 단단히 먹고 철저한 계획 아래에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